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많이 바를수록 노화를 부르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많이 사고 많이 바르게 하려고 스킨 부스터, 토너, 로션, 에센스, 세럼, 크림 등의 새로운 이름들을 쏟아낸다. 그러나 이름만 다른 이 제품들은 점성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는 똑같은 제품들이다.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을 기본적으로 갖춰 순서대로 발라야만 한다고 대한민국 여성들을 쇠뇌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의 거짓말이다. 화장품 연구 개발에 들이는 비용은 전체 매출액의 1.8%에 불과한데 광고에 쏟아붓는 비용은 24%나 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그 속임수를 만들어내고 소비자의 세뇌 상태를 유지시킨다. 화장품 회사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학부 때 피부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는 화학 전공자 출신이 대부분이다. 화장품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은 그 효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실력 있는 마케팅의 결과물의 소지가 크다. 이유는 줄기세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동물성이기에 추후 감염 위험이나 세포 변형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비비크림은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기능 등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광고하고 있다. 비비크림의 태생은 독일인데 원래는 피부과에서 강한 박피 시술을 한 후 신속하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선크림을 따로 바른 후에 비비크림을 쓰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다. 화장품을 100% 깨끗하게 피부에서 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대로 화장수, 유연제와 같은 기초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색조 화장을 하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강도가 10배 이상임을 꼭 기억하자. 정말 이 문장은 우리 저 어린 학생들, 중고등 여학생들이 꼭 좀 봐줬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도 화장을 꼭 해야겠다면 색조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 순한 클렌징 제품을 먼저 구입하라. 합성 계면 활성제와 파라벤이 최소로 들어가 있는 수용성 클렌징 제품으로 또한 반드시 눈 화장은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 지워야 한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피부 나이를 좌우하는 명언이다. 눈에 쓰는 색조 화장품은 볼 등 다른 곳에 사용해도 괜찮지만 다른 부위에 쓰는 색조 화장품을 눈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눈 쪽 피부가 훨씬 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친구한테는 좋았던 성분이 내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모두에게 훌륭한 화장품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사람마다 많은 화장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품을 구입하러 갔을 때 진열대에 올라온 제품은 피하라. 화장품은 직사광선과 열에 의해 쉽게 변질되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매장의 경우 고객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조명 아래 화장품을 진열해 놓는다. 반드시 종이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을 사야 한다.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용기나 케이스에 미묘하게 빛바랜 자국이 있다면 사용하지 말고 반품하라. 마스카라는 펌핑을 자주 하면 공기가 내용물 안으로 들어가 쉽게 부패한다. 간혹 마스카라가 굳었다고 스킨이나 로션 등을 넣어 좀 더 오래 사용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이는 정말 눈에 위험하다. 눈과 관련된 제품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유아용 화장품을 구입할 때도 브랜드가 아닌 전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인이 되기 전 아이들의 피부는 충분히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할 능력이 있으며 신진대사 역시 빠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화장품 회사들은 유아용 화장품의 분류를 더 세분화해서 1에서 4세, 5세에서 8세 등으로 연령대별 제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4세 어린이와 8세 어린이에게 필요한 제품이나 성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일 뿐 아무 의미도 없음을 알아두자. 화장품은 소비자 가격의 20% 정도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소비된 금액이고 나머지 80%는 광고, 판촉, 유통 비용이다. 혹자는 샘플을 써보고 좋으면 본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본품보다 샘플의 내용물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샘플에 더 공을 들이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스킨 다음에는 로션.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공식이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초 4종 세트의 개념은 더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 회사의 한국형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이다. 기초 화장품은 씻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안전한 성분으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색조 화장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20대가 노화 관리 화장품을 바르는 나라는 모르긴 해도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능성 화장품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피부를 개선시켜주지 못한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거나 효과를 봤다면 그 제품은 일단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런 제품들의 대부분은 산화납, 순화물, 과산화수소, 하이드로퀴논 등 사용 금지 원료로 만들어진 경우이며 이런 제품을 사용한 탓에 한번 파괴된 피부 조직은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뿐인가 체내 축적이라는 끔찍한 과정을 통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색소 침착 예방인지 아니면 이미 침착된 색소를 연하게 하는 것인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보습 화장품에 대한 오해 중 첫 번째는 발라서 촉촉해지면 좋은 제품인 줄 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말 좋은 제품이란 수분을 얼마나 침투시켜 지금 당장의 촉촉함을 느끼게 하느냐보다 피부가 수분을 얼마나 많이 붙잡아 놓게 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콜라겐 등도 일종의 피부막 성분으로 사용. 두 번째 오해는 건성 피부만 보습이 필요하고 지성 피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건성 피부라는 말은 수분 또는 유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둘 다 부족한 경우엔 악건성 피부라고 부른다.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으면서 수분도 충분한 경우와 유분은 많은데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뉜다.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는 반드시 보습 제품을 사용해 줘야 한다. 단순히 건성 피부의 반대말이 지성 피부는 아닌 것이다. 필자들은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각질 주기, 자외선 차단, 그리고 보습이라고 생각한다. 바르는 즉시 촉촉해지는 제품이라고 해서 무작정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라마이드, 레시틴, 글리세린, 폴리사카라이드,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프로틴, 아미노산, 콜레스테롤, 포도당, 글리코겐, 글루코스 아미노 글리칸은 수분 침투뿐만 아니라 보존 능력도 뛰어난 성분이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불경기에도 화장품 소비는 줄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인즉 화장품은 자기 만족형 쇼핑이라 대부분의 소비를 줄여도 화장품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공을 실제로 줄여주는 화장품은 지금까지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다. 모공은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들이 나오는 구멍이다. 흔히들 땀구멍과 모공을 혼동하는데 땀구멍은 땀샘이 있어 땀이 배출되는 구멍이고 모공은 털이 자라는 입구를 말한다. 모공에는 피지선이 분포하는데 피지선은 천연 보습제인 피지를 분비하고 노폐물을 내보내서 우리의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피지가 적게 분비되면 메마르고 건조한 피부가 되고 분비량이 많으면 번들거리며 지성 피부의 가장 큰 고민인 모공 확장 피부가 된다. 충격적이겠지만 모공의 크기나 숫자는 선천적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어떤 노력으로도 모공의 크기나 숫자는 줄일 수가 없다. 또한 모공에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근육이 없으므로 한 번 늘어난 모공 크기를 영구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부는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이다. 평생 써야 할 피부를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효과에 기대해 함부로 관리하지 말자. 완벽한 코팩, 완벽한 사후 관리가 되는 코팩 세트는 적어도 필자가 아는 바로는 아직 없다.
모공 케어에서 중요한 것은 모공벽에 탄력이 생기도록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과 내 피부에 알맞게 pH가 조절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정성스러운 세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손을 항상 깨끗이 하고 웬만하면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들의 손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각종 세균들이 살고 있으므로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도 모공을 넓히는 지름길이다. 습관적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만지면 모공 속에 피지와 손의 세균이 만나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는 결국 모공이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눈가의 피부는 두께가 0.04mm에 불과해 전신의 피부를 통틀어 가장 얇다. 표피와 진피의 두께도 얇고 피지선이나 한선도 다른 피부에 비해 덜 발달했다. 볼이나 이마, 턱에 비해 피지량이 적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쁘거나 주변 환경이 나빠지거나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표가 나는 부분이다. 눈가는 쉽게 건조해질 수 있으며 노화의 징후인 주름살도 가장 먼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다. 눈가 주변은 턱이나 볼 근육과 달리 미세한 표정을 표현하는 부위이다. 그래서 눈가의 피부가 얇은 것이고 피지선이 덜 발달한 것이다. 즉 다른 부위의 피부보다 피지가 적은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눈가 주변에 유수분 공급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착각이 무수한 아이크림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눈가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더 빨리 생기고 있던 주름은 더 깊어지고 심지어 눈가에 오돌토돌한 비립종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바로 영양 과잉에서 오는 현상들이다.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의 화장품을 바르면 잉여량은 표피 위에 그대로 머물며 피부 모공을 막고 피부 호흡을 방해한다. 그뿐인가 탄력 있고 탱탱하게 올라붙어야 할 피부가 잉여 화장품의 무게로 처지게 되어 있다. 젊어서부터 아이크림을 예방 차원으로 발라야 한다는 것은 그저 화장품 회사의 상술일 뿐이다. 절대로 피부가 알아서 할 일을 미리부터 화장품을 개입시켜 피부 자체의 조절 시스템을 파괴해선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35세 이전이라면 아이크림을 안 써도 된다. 아니 쓰지 마라. 주름을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은 눈가 피부에게 역기를 들라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과잉 공급은 노화만 앞당길 뿐이다. 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있고 버리기가 아깝다면 가끔 건조하다는 자각 증상이 있을 때만 얇게 바르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다 쓰고 나거든 새로 사시는 마라. 35세가 넘는 분도 마찬가지다. 건조 증상이 느껴질 때만 가끔 쓰되 이 역시 굳이 아이크림이어야만 할 이유가 없다. 얇은 눈가 피부를 위해선 무게감이 덜한 라이트한 크림이라도 무방하다. 눈 주변을 자주 비비거나 만지지 않기. 화장품을 안 발라서가 아니라 무심코 가하는 물리적인 자극이 오히려 눈가의 노화를 앞당긴다. 눈 주변에 화장품을 바를 때는 그야말로 아기처럼 다뤄야 한다. 바르는 방법도 손끝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톡톡 쳐서 흡수시킨다. 시선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눈 근육을 풀어주는 눈체조는 눈가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 예방 및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자외선은 체내에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그보다는 피부에 끼치는 악영향이 훨씬 위협적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피부 노화 촉진이다. 자외선 차단 지수로 알려진 SPF.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자외선 B의 일광 차단 지수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정도도 높음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차단 지수가 너무 높은 제품은 피부의 자극감을 높이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진정으로 피부를 위한다면 구릿빛의 선텐은 자제하길 권한다. 모든 메이크업 제품의 배합 원칙은 피부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에 침투하면 그야말로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메이크업 제품은 클렌징 제품으로 쉽게 지워져야 하고 피부 속 깊이 침투되지 않는 물질들이어야 한다. 화장품은 필수품인 동시에 사치품이며 실제 기능보다는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되는
자기 만족형 소비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냥 가방이 아니라 명품 가방, 그냥 신발이 아니라 명품 신발을 원하는 심리와 일맥상통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기능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약속하는 아름다운 허상을 기꺼이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메이크업 제품의 핵심이자 주요 성분은 색을 표현하는 색소들이다.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이나 립글로즈는 상당량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른 색소 화장품을 몰라도 최소한 립스틱, 립글로즈의 색소 문제는 분명히 짚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색소 화장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어막 기능이 있는 베이스류 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돗물로 15분간 샤워를 했을 때 몸속에 들어오는 염소의 양은 수돗물 1리터를 마셨을 때 600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렇게 굳이 입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피부로 흡수되는 유해 성분의 양은 상당하며 성분에 따라서는 먹는 것보다 인체 중 가장 넓은 기관인 피부로 흡수하는 것이 더 빠르게 많은 양을 흡수시키기도 한다. 좋은 성분들은 피부 마사지를 통해서 더 넓은 면적에 직접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뜻한 물에 푼 거품 속에 짧게는 10분, 길게는 3에서 40분 동안 몸을 담그면 피부의 모공이 열리고 계면활성제와 같은 여러 유해 성분들을 아주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는 향기로운 빨래 세제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화장품이 변질된 것은 본 적이 있어도 샴푸나 린스, 바디 클린저가 상한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디용품은 습기도 많고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많은 번식하기 쉬운 욕실에 있어야 하는데 그 특성상 많은 양의 방부제와 보존제를 함유하기 때문이다. 필링 시에 깎아내는 피부 표피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세포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보습 방벽을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무리한 필링으로 최고 바깥쪽에 존재해야 할 성숙한 피부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아직은 미성숙한 세포를 외부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미성숙 세포는 포동포동하고 수분도 많이 머금고 있기에 당연히 피부가 훨씬 더 환하고 탱탱해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성숙 세포는 외부의 환경을 버틸 힘이 모자라므로 더 빨리 지치고 건조해져 정상 세포에 비해 쉽게 노화된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2주 단위로 박피를 해서 피부 사이클을 빠르게 하면 새로운 세포가 더 빨리 자라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원래 주기인 28일을 14일로 줄인다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피부는 스스로 태어나 스스로 자라나게, 스스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일본의 미용 전문가 오자와 다카하루는 주방 세제와 클렌징 오일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사실 클렌징 제품과 세제 모두 합성 계면 활성제가 주 원료이고 함유량의 차이만 있을 뿐 전성분이 거의 비슷하다. 화장품 겉포장에 라우릴 황산나트륨, 트리에탄올 아민이 적혀 있다면 절대로 사지 말라. 계면 활성제와 방부제가 둘 다 많다면 위험이 배가 될 뿐이다. 여러분의 기초 화장품에 적힌 전성분을 확인해보라. 청색 몇 호, 적색 몇 호라고 적혀 있다면 기초 화장품에 하등 필요 없는 타르 색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무향 제품은 원료 특유의 향을 없애기 위한 향료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향 알레르기가 있다면 무향 제품이 아닌 무향료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무향료 제품은 시중에서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파라벤은 파라옥시안식 향산 에스텔이라고도 불리는 화학 방부제이다. 콜라겐과 비타민 C의 경우 콜라겐의 단백질 성분을 비타민 C가 응고시켜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므로 같이 쓰면 콜라겐 제품이 무용지물이 된다. 미백 제품은 바른 뒤에 피부 당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보습제와 함께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성분 표시에서 뒤에 있을수록 성분 함량이 적은 것이므로 정확한 양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고 특히 파라벤 등의 방부제는 단독 사용일 때 0.4%, 혼합 사용일 때는 0.8%까지로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만일 효능 성분이 파라벤 근처에 있다면 1% 미만의 미량인 것을 알 수 있다. 화장품 가격의 주요 요인은 용기 케이스 등 포장재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 무리한 마진 확보에 있지 원료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자연주의 이미지를 표방할 때 그저 이미지만 보고 당연히 좋은 거겠지 설마 거짓말일 리가
생각하면서 구매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전성분 표기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천연물이 들어가긴 했지만 방부제나 색소, 계면활성제 등의 인공화학 성분이 고스란히 함께 들어가 있다면 일반 화장품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일어나면 무조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완전한 천연 제품은 하루 이상 실온에 보관하면 변질된다. 화장품 보관 온도는 마치 와인과도 같아서 8에서 12도를 유지하면 좋은데 너무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거나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화장품 냉장고가 없다면 궁여지책으로 냉장고 문 쪽으로 가장 가까운 칸에 넣어두는 게 좋다. 화장품은 반드시 손가락이 아니라 스파츌라로 덜어 쓰고 사용한 뒤에는 뚜껑을 꼭 닫자. 전염 방부제는 화학 방부제보다 지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국내사들은 매출액의 7에서 80%가 내수로 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내수 시장이 튼튼하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어서 피부막을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 땀구멍으로 흡입된 산소는 모세혈관의 혈액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는 전체 호흡의 0.6%에 해당한다. 로션 타입이든 크림 타입이든 에센스 타입이든 하루에 하나씩만 적용해보면 하나만 발라도 건조해지지도 당기지도 않는 제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온리 원이다. 근육 반응 테스트를 화장품에 응용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테스트할 제품을 조금 덜어내 한쪽 손 위에 올려놓는다. 다른 쪽 팔을 몸통과 90도가 되도록 앞으로 나란히를 한다. 이때 다른 사람의 팔을 아래로 내려가게 힘을 주고 테스트한 사람의 팔을 버텨본다.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시험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팔의 힘이 세지거나 약해지는 화장품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때 근육이 강화되어 팔의 힘이 세지는 화장품이 내 피부에 이로운 것이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화장품을 덜어서 올려놓고 이 손을 앞으로 뻗어서 다른 사람이 이 팔을 눌러서 안 내려가게 이 사람이 버텨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버텨지는 제품이 나에게 맞는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캡처를 해두셔서 좀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화장품이나 뭐 여러 가지 샴푸 등등 몸에 하여튼 바르거나 몸에 닿는 것들 뒤에 전성분을 보시면 이런 전성분들이 들어간다면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화장품이나 뭐 스킨로션, 에센스 뭐 이런 것들을 안 바르면서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너무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 꼭 한번 캡처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